2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둘째 딸은 600만 원. 6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딸은 1200. 1200? 그래서 제가 3개월 차에 네. 이제 1200 정도 하면 200 정도, 순수익 한 2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둬도 네. 괜찮겠냐. 네. 이제는 그만두시고 그 시간에 여기에다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돈을 더 많이 버실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냥 확고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통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어떤 셀러분의 사무실에 왔는데 상반기 목표 매출 5천만 원. 이제 구매 대행하신 지 한 6개월 이제 지나신 분이거든요. 부업으로 하시다가 이제 전업으로 전향하시면서 현재 순이익 한 600만 원 정도 달성하시는 분 만나 뵈러 왔어요. 근데 이제 부업 하시는 분이 전업으로 가기 전에 되게 많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오늘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고 해서 그 얘기 좀 나누러 왔습니다. 여기 지금 사무실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에 살고 있는 꾸러기라고 합니다. 원주예요? 네. 왜 근데 꾸러기예요? 닉네임이? 장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떤 닉네임을 할까 하다가 네네. 그냥 저랑 잘 맞는 꾸러기로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구매 대행 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이번 달 포함해서 이제 7개월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네. 어딘가요? 여기는 이제 저희 집 2층입니다. 맞아요? 다락방. 다락방에서 지금 사무실로 쓰시는 거예요? 네. 아예 사용을 안 했던 네네. 공간이었는데 네. 사무실을 구할까 아니면은 쓰지 않는 공간을 활용할까 하다가 그냥 다락방을 한번 활용해보자 했는데 나름 괜찮아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짜 침대하고 뭐 상황판하고 네. 침대 이런 데서 잘 사용하진 않죠? 그냥 여기는 진짜 주 일만 하는 공간입니다. 맞아요. 네. 지금 여기 직원분들이랑 같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촬영하신다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래 열심히. 보통 이게 증권사 가면 이런 식으로 모니터 네. 3개 두고 하잖아요. 네. 여기 모니터 3개 두시는 이유는 뭔가요? 1순위는 업무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고 했던 거고 네네. 두 대로 이렇게 업무를 보는데 유튜브도 좀 틀어놔야 되고 네네. 영화도 좀 틀어놓고 싶은데 두 대를 번갈아 사용하다 보니까 영화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유튜브나. 네네. 그래서 한 대를 더 달아서 이쪽엔 그냥 아예 방송 촬영 그런 것만 나오게 하고 어떤 거 많이 보세요? 그 성공하신 분들 유튜브 영상이나 네네. 교육들 재방영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 성공하신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공통적인 말은 무엇일까를 찾아내고 제 사업에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분이랑 같이 이렇게 들으시는 거네요? 네, 같이 듣고 있어요. 맞아요. 네. 어떠신가요, 직원분? 그런 성공하는 얘기 들으면?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듣고 싶은데 계속 틀어놔서 듣고 이런 건 아니죠? 안에 복지 차원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일할 때는 일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일단은 가장 큰 건 동기부여를 좀 하려고 보는 것 같아요. 소싱이라든지 네. 업로드라든지 이런 네.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일상이 좀 지루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매출이 잘 나오신 분들의 그런 말을 듣다 보면은 꾸준하게 올려야 된다는 말을 네.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나도 저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처럼 이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거를 좀 생각하면서 네네. 그 말에 좀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영상이 있거든요. 이분이 정말 강력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이분이 이제 안녕하세요, 통슬입니다. 일을 전반적으로 케어를 진짜요? 네, 왜냐면 네. 이분을 보셨을 때 굉장히 확고하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아주 강력하죠. 네, 무슨 상품 3,000개만 올렸을 때 그날을 1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매출이 500만 원은 무조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나도 이렇게 진짜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자꾸 틀어놓고 동기부여를 좀 얻는 것 같아요. 네. 2층에 사무실 구하셨는데 혹시 네. 그러면 밑에는 집 대기신가요? 네, 밑에는 1층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맞아요. 한번 좀 봐도 될까요? 네. 이거 내려가는 거 어떡하죠? 혹시 네. 자녀분인가요? 네, 저희 집 아들이고요. 네네. 이름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1300명 유튜브. 유튜버예요? 네. 가보시죠. 네. 네. 있어요. 네. 뷰. 원주 뷰. 이제 너무 좋은데요? 서울에서 이렇게 뚫린 뷰 보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자주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만 하느라고. 그럼 원래는 보통 사무실을
따로 잡는데 네. 이렇게 2층에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쓸모없는 공간을 좀 활용하고자 하는 게 컸고요. 사무실에 오면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차라리 그 월세를 내는 거를 직원의 월급으로 조금 더 복지를 좋게 해서 2층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염려 많이 하잖아요. 원래 뭐 집에서 일하면 일이 네. 잘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없었나요? 사실 여기 지금 거의 사랑이, 저희 집 사랑이 여기 네네. 공간이 아. 원래 일하는 장소였어요. 아 진짜요? 네, 직원하고. 컴퓨터도 여기 있어요? 여기 컴퓨터가 있고, 네. 여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들락날락 거릴 때 시선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가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네. 흐름이 끊기는 네, 거죠. 그리고 제가 침대 공간하고 가깝다 보니까 조금만 지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또 침대로 가게 되다 보니까 네네. 공간 분리를 해야겠다고 해서 2층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네. 사무실 확장 이전한 거네요. 맞아요. 아, 네네. 아, 사무실 어쨌든 확장 이전 네. 축하드리고요. 네. 여기서 이제 처음에 구매대행 사업을 하셨을 때 부업으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는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월 100만 원 수익만 벌자라고 해서 직장을 갔다가 여기서 이제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네. 일단은 놀 거를 뒤로 하고 잠잘 거를 좀 뒤로 한 다음에 그만큼 고생을 해야지만 이게 나오지 않을까.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주 7일을 일을 했는데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닌데 오늘은 일요일이다 보니까 오전까지만 좀 누워있자라고 하는데 마음이 되게 많이 불편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치 고등학생으로 치면은 내일이 시험 기간인데 아, 네. 공부는 하기 싫다 보니까 뭔가 계속 마음에서 불편한 그 기분처럼 하루 계속 일상이었어요. 쉴 때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쉰 것도 아니고 일을 한 것도 아닌 그런 스트레스. 네네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참고 일을 하자라고 해서 꾸준하게 올렸던 게 지금의 매출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그러면 부업으로 시작하셨을 때 네. 하루에 50개 올렸을 때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일단 첫 달은 1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둘째 달은 600만 원. 600만 원. 그리고 세 번째 달은 1200. 1200? 그래서 제가 3개월 차에 네. 이제 1200 정도 하면 200 정도, 순수익 한 200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진지하게 또 그때 통솔님하고 새벽님한테 또 물어봤어요. 네네. 제가 직장을 그만둬도 네. 괜찮겠냐. 네네네. 근데 그때 아마 통솔님이 아마 저한테 네. 얘기하신 게 이제는 그만두시고 그 시간에 여기에다 더 투자를 하시는 게 돈을 더 많이 버실 것 같다. 네. 이렇게 그냥 확고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죠? 맞아요. 그때 상품 수가 많이 없었는데 네. 2,000개도 안 됐어요. 근데 키워드나 뭔가 꼼꼼하게 쓰는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네. 이 정도면 됐다. 이거로 더 시간을 내시면은 무조건 나오실 것 같다. 이렇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바로 이제 다음날 또 직장에 가서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 진짜요? 네. 그 전에 어떤 거 다니셨다 하셨죠? 직장 그만두실 때. 영업 쪽에 일을 했는데 사연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영업을 하기 전에는 통신 장비 쪽을 다루는 쪽에 일을 했었었는데 네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사람이 살면서 시간을 많이 쓰는 시간이 돈을 버는 시간인데 이 돈을 버는 시간을 즐겁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막연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맨날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똑같은 통신 장비를 바라보고 한 곳에서 똑같은 사람만 보게 되니까 아, 내가 40살, 50살까지 이 환경과 공간에서 보내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아,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야겠다고 해서 영업을 하게 됐는데 영업이 잘 됐어요. 네네. 아주머니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 네, 같다고. 아니,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아들 네. 같다고 해가지고 많이 물건도 팔아주시고 해가지고 영업이 이제 잘 됐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가 좀 아쉬웠냐면은 영업의 성적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르고. 직장 내에서요?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아예 뭐 그냥 하대받듯이 네네네. 또 이렇게 사람 간의 약간 그런 뒷담화 그리고 또 조직 관계가 너무 수직적인 관계다 보니까 20대부터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조직을 하나 내가 만약에 꾸린다면은 좀 즐겁고 쾌활하게끔 그렇게 서로가 가족처럼 일을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업을 하면 나는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마침 이제 또 운동하시는 분 중에 아는 형님이 부업으로 200만 원씩 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게 뭘까 하다가 국내 구매 대행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맞아요.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도 그거 해볼래 이렇게 해갖고 그날부터 이제 유튜브를 또 찾아보게 됐어요. 네네. 근데 이제 초보셀러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레드오션일 것 같고 그렇죠. 네. 많은 사람이 할 것 같고 해갖고 국내보다는 해외를 하는 게 조금 더 경쟁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하다가 희한하게 이제 알고리즘에 새벽님하고 통솔님이 걸리게 됐는데 네. 나도 한 번은 이거를 해봐서 그냥 부업으로 100만 원이라도 벌어봐야겠다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집에서 하시잖아요. 네. 반품이나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시고 계세요?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기 있습니다. 창고가 있다고 했죠? 네.
야, 여기 시원하다. 이 건물 옆에 약간 그거네요. 네, 베란다가 있고 네. 여기 이제 반품 맞은 물건이 있는데 네네. 지금 2개 정도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이거 약간 이게 주문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네. 제가 주소를 딴 쪽으로 그 앞에 들어온 사람 쪽으로 주문을 넣어버려가지고 고객이 왜 물건이 안 오냐고 화가 나셔서 네. 반품 맞은 거고. 네, 당근마켓에 팔아야 되는데 네. 아직 못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원래 저는 상상으로는 네. 창고 가면 이게 반품이 지금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니까 네. 많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품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반품이 지금 1000개 보내가지고 3개? 3개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00건 보냈는데 반품이 2-3건이면 네. 정말로 적은 거거든요. 네네네. 또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스트레스는 거의 많이 없으시겠네요. 환불은 거의 없었고요. 파손건. 네네네. 파손건이 있으면은 최대한 고객님들을 달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죄송하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뭐 물건의 70%나 50%나 환불을 해드리겠다. 네. 어쨌든 고객님이 불편하셨던 부분들을 먼저 인지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죄송하다는 것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좀 고객이 이제 들을 상황이 이제 됐을 때 네네네. 처음부터 뭔가 돈 얘기하면 네, 돈 얘기하면 기분 이제 나쁘죠. 네, 그래서 먼저는 고객 편을 들어주고 그렇죠, 네. 저도 그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꼼꼼하게 검수를 했고 근데 그 부분에서 너무 죄송하다라고 먼저 네. 안내를 한 후에 가격을 협상을 하면은 거의 다 들어주나요? 네. 그리고 어차피 배웠던 과정 중에서 나의 큰 매출 중에 5%는 반품비라고 이렇게 쓰라고 배웠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도 부업으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부업에서 수익을 내는 법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다시 사무실로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업 하시다가 지금 100% 전업이시잖아요. 네네네. 그 원래 부업 하실 때 그 아까 아주머니들이 좋아하셨다 했잖아요. 네네네. 네, 어떤 영업이에요?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네네. 공기청정기라든지 비대 아니면 네. 뭐 인덕션 네네네. 이런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영업할 때 네. 그 뭐 페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기본급이 있는데 사실 기본급은 거의 최저 시급보다 좀 못한 거고 네. 결론적으로는 제가 영업을 잘해야지만 그 기본 시급도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해야지만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돈을 더 벌 수가 있고 영업을 많이 못하게 되면은 일반 직장인보다도 더 월급을 못 받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더 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맞아요. 그때도 괜찮으셨어요? 그래도 아주머니들이 이뻐하셔가지고 네네네. 또 이 가면은 제가 그 나이가 이제 30이 넘었는데 네. 그게 되게 20살 초년생으로 보더라고요. 대학생 네. 이제 막 군대 전역한 그래서 아들 같아가지고 내가 너 하나 해주는 거다라는 영업이 정말 잘 될 때는 상위 1%. 진짜요? 네, 상위 1%까지 가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거든요. 네. 잘 벌 땐 1000만 원. 네. 그건 좀 상위 1%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번 달 순이익이 800만 원을 찍고 있어도 벌써 다음 달이 걱정돼요. 중순쯤 흘러가면은 네. 내가 다음 달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네네. 다음 달은 만약에 또 누구를 대상으로 또 이거를 해야 되지라는 그런 계속 스트레스. 어쨌든 이것도 고객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뭐 1분이 늦으면은 고객님들이 화를 낸다거나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왜 점검을 안 하냐고 이제 CS에서 이제 진상처럼 부리는 고객님들도 계시고 기계를 점검을 하는데 특히 비대 네네. 이제 비대를 점검할 때 현타가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왜 이제 부업 하시다가 그 정도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업으로 오시게 됐어요? 이게 매달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네네. 뭐 내가 상반기 동안은 계속 아무리 그 5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을 벌어도 어쨌든 가야 될 고객님들은 정해져 있고 또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할 고객님이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월급이 반토막이 나고 네. 또 거기서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이거는 영업에 대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영업을 유지를 하려면은 이 위에 또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구매 대행을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성과는 좀 어떠세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3천 초반대 매출을 벌고 있고 순이익으로는 한 600에서 700. 부업일 때는 첫 달에 이제 매출이 100 정도 나오다 보니까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부업에서 전업으로 넘어갔을 때 매출이 1200. 순이익 한 200만 원 정도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전향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부업으로 어쨌든 3개월 준비를 하시다가 네. 전업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부업으로 어떻게 그렇게 성과 냈는지 네. 실제 부업 하시는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운동하고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여름에는 정말 시스팩을 만들겠다 아니면 살을 빼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지만 그게 행동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구매 대행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이 급여가 마음에 안 들고 이 급여에서 내가 조금 더 벌고자 하는 확고함이 있고 또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때 그게 이제 행동력으로 가야지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부업을 하면서 매일같이 50개를 올리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막상 다들 이 사업이 뭐 초기 비용이 안 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컴퓨터 앞에서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매일같이 50개를 하는 거는 정말 힘들거든요.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전업으로 하시지 마시고 내가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찍었을 때는 이제 내 실력에 대해서 입증이 된 거거든요. 아, 내가 1,000만 원을 찍을 수 있구나. 내가 순수익 200만 원을 벌 수 있구나. 그럼 그때 이제 고민을 하셔도 늦지 않다 보니까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매출 1,000만 원 찍고 도전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직은 제로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몇백인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네. 그걸 뚫으려면 네. 뭐 시간 활용이나 네. 아니면은 퇴근하고 사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거나 네. 아니면 또 쉬고 싶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걸 또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셨어요? 일단은 꾸준하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많이 만나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잠시 그거를 뒤로 미룰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를 친구든 가족이든 내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남들처럼 놀 시간에 놀고 하면은 절대 성과가 안 날 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는 내가 이거 진짜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아무도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직장 출근하기 전 2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소싱을 하고 네. 그 다음에 퇴근을 하고 나서도 3시에 끝나면 3시에 와서 그때부터 또 업로드를 하고 아니면 6시에 끝나면은 또 6시에 와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밤 12시, 1시, 뭐 정말 늦어지면 3시. 아, 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몸이 고장나요. 힘들죠.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 달 반 정도를 계속 이것만 하다 보니까 팔이 저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도수 치료를 받게 되고 한의원에 가서 찜질하고 이제 침도 맞게 되고 이게 또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을 할 때 스트레칭도 해주셔야 되고 몸 관리도 잘해야지만 꾸준하게 이제 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열심히 하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잖아요. 네. 근데 막 하다 보면 네. 한 보름 가다가 몸이 어딘가 고장나거나 네.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아예 놔버리는 경우 많았는데 네. 근데 그런 것들 미리 알고 진짜 관리를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일하는 것보다. 네네네네. 맞죠? 네. 네. 아까 이제 저희 창고 가서 꾸러기님 반품이나 이런 거 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거의 1,000건 넘는 배송 진행을 했는데 네. 2건 정도 반품이 안 왔다 했잖아요. 네네네. 이 비율로 보면은 0.02%인가요? 네. 거의 없는데 역대급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거는 2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